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코맥스의 AI와 신사업 그리고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상 상무라고 합니다. 오늘 팁스 미덕 데모데이에 키노트로 참여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오늘 무엇보다 여러분들 특히 AI나 빅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그리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벤처캐피탈이나 다양한 협업 네트워크에 계신 분들이 실제 이 아이디어나 솔루션을 가지고 실제 일반 기업들이 어떻게 사업화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드리게 되면 아마도 이들을 평가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코맥스 AI 도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는 과정에 아마 스마트홈 분야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각각의 기업들이 이런 AI와 빅데이터를 어떻게 접목해 나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이 변화되고 있고 실제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점차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새로운 AI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협업 기업으로 반드시 필요하게 된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맥스 같은 경우는 올해로 52년 된 아주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리고 국내에서는 스마트홈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사실 오래된 기업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를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1968년에 설립이 돼서 최초로 만들어낸 제품이 실제 그때까지의 어떤 사용자의 경험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보는 인터폰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누군가 우리 집을 방문하면 실제 사람이 밖에 나가서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이런 동작을 보여줘야 되는 세상이었는데 그때 집안에서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그래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뭔가 시장을 창출한 그런 기업입니다. 이때 정도로 보면 아마도 요즘 우리가 AI를 바라보는 정도의 기술적인 격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 이런 시기들이 10년 또는 15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이 산업계가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스마트 홈이라고 부르는 영역도 AI나 빅데이터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저희가 영위하고 있는 시장은 부동산, 건설, 주택, 주거 문화가 연결되는 그런 시장인데 다른 영역의 시장들도 아마 대부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반 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도 여러 가지 기업들의 디바이스와 서비스가 하나로 연결되어야 하고 이것들이 스마트 시티로 또 확장되기 위해서 또 어떤 연결점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차와 집을 연결하려는 시도까지 보이죠. 그래서 이 산업 안에 어떤 밸류체인 또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채널들을 들여다보면 아주 복잡한 구조의 어떤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실제 기술이나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루트로 우리 솔루션을 공급할지 우리가 사업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를 이 전체 밸류체인 안에 영업 채널을 보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IoT가 우리나라의 디바이스 중심으로 확산이 되면서 실제 가전회사 그리고 음성 스피커 회사 IoT 띵즈 회사 이런 많은 회사들이 IoT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산업계에 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IoT 디바이스로 클라우드로 전 모든 것들이 연결되면서 점차 산업군 간의 카테고리 간의 어떤 경계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공간인 집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경쟁자들 또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이런 주택 시장의
스마트 홈을 만들고 결국에는 이 집들이 플랫폼이 된 이런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한 건설업체조차도 이런 산업계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시작할 정도로 지금 산업계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 같으면 저희와 똑같은 영역에 똑같은 카테고리의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경쟁자인데 지금은 그 경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실제 뭐 보안, 안전, 출동, 스마트홈, 가전, 심지어 전혀 다른 영역의 기업들조차도 이 집과 사무실과 공장 그리고 차 이런 것들을 하나로 플랫폼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 각각의 카테고리에 있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전부 집을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빅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다른 서비스를 함으로써 플랫폼을 장악하려는 시도죠.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AI나 빅데이터 기술을 가지기 전에 했던 사업들은 홈네트워크이라고 부르는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스마트 홈이라는 큰 산업 카테고리 안에 홈네트워크이라는 산업도 같이 들어있긴 한데 실제 이 홈네트워크와 AI 홈이라는 개념은 IoT 디바이스나 띵즈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AI 서비스로 차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들이 필요한 것들을 고객들이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적인 요소 좀 더 사람보다 편리하게 또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여러 가지 사용자 가치들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기업들, 아마 스타트업들이나 많은 AI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오래되고 자기 시장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고객 기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객 기업들은 대부분 현재까지의 어떤 성공한 방식들, 그 산업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의 룰이나 법칙들을 유지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하려면 대부분은 독자적으로 그 시장 안에서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기업들과 협업을 해야 됩니다. 협업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그 솔루션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거죠. 저희가 IoT를 가지고 처음에 이 시장 안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IoT만 가지고는 뭔가 사용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가치를 제공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IoT에 AI를 접목시켜서 또 다른 차원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그 그동안의 모든 시스템들은 내가 인위적으로 그 디바이스나 기계 앞에 가서 명령을 내리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AI 기술로 음성 인식이 되고 영상 인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 개인화가 이루어지고 지금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IoT 센서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근거로 서비스를 사전에 제안하게 됨으로써 소비자가 여태까지 해왔던 경험과 다른 경험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 AI 홈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코맥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합니다. 아마 저희와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려고 생각하는 다른 기업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AI 기술이 왜 현 시점에서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기존에 아까 제가 홈 네트워크에 IoT를 접목을 시켰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사용자가 크게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집 밖에서 우리 집에 있는 센서를 가지고 뭔가 온도를 확인하거나 제어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사용자들한테 지속적으로 어떤 새로움과 편리함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반에는 단순하게 호기심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걸 이용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무선으로 서비스가 되고 또 건설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고 저희처럼 또 공급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클라우드도 운영해야 되고 모바일 앱도 만들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사용자하고 관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돼서 비용은 증가하지만 그에 따른 효용은 그렇게 따라서 같이 올라가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AI와
빅데이터가 이 산업계의 접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려면 우리가 주로 CPND라고 부르는 구성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마트 홈이나 AI 홈을 하려면 클라우드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다양한 띵즈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클라우드와 통신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라고 부르는 센서나 액추에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클라우드에 모여서 실제 이제 데이터를 쌓아 나가기 시작하는 거고, 주로 이제 사용자들이 이용하게 되는 디바이스를 저희가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주로 부르는데,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디바이스가 음성 스피커죠. 그래서 구글이나 카카오, 통신 3사들이 다 이 스피커를 가지고 사용자 접점을 만들고 있고, 지금 국내에 등장한 지 한 3, 4년 돼 가는데 날이 갈수록 음성 인식률이나 서비스의 내용들이 좋아지고 있고 더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기업들은 그런 서비스를 저희 제품에 반영해서 고객과의 어떤 인터페이스 또는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당연히 움직여 나가는 상황이고, 이 디바이스의 음성으로 인터페이스를 한다고 해도 또 역시 부족한 부분들이 실제 사용자들이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갖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두 가지일 겁니다. AI 솔루션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AI 기술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기업들이 필요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독자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든지. 그래서 이런 서비스와 각각의 솔루션들을 기존 산업군 안에서 선도 기업들의 어떤 영업력을 같이 묶어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 각각의 영역들이 다 스타트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쪽, 빅데이터 쪽, 거기서 서비스하는 AI 엔진 쪽, 그리고 게이트웨이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센서 디바이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그동안에는 큰 대형 시스템에서만 돌아가던 AI가 지금 이제 엣지 종말단의 저사양의 시스템에서도 딥러닝을 하고 AI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자꾸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모든 영역에서 스타트업들이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맥스 같은 경우는 저 다양한 영역들의 시스템들을 상호 서비스 간의 연결을 함으로써 실제 사용자 가치를 크게 증가시키려는 계획을 실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여한 기업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가전사의 경우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띵즈와 코맥스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가전과 스마트홈 시스템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도 하고, 카카오의 스피커와 또는 KT의 기가진이 스피커를 이용해서 스마트홈 시스템을 제어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그대로 우리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AI라고 부르는 기술 중에 자연어로 소통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을 갖춘 시스템까지를 제품에 반영을 하고 그것들을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스마트 홈 영역도 있지만 시큐리티 영역도 있고 주차관제 영역도 있고, 또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공용부에서 사용하는 출입 통제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단계가 IoT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소통 이상을 뛰어넘는 사용자들한테 뭔가 AI 엔진이 이 사용자한테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IoT, AI 홈, 음성인식, 빅데이터 이 분야를 접목시켜서 저희가 홈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제조업 마인드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DNA나 사고방식을 접목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들은 사실 협업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완성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스마트 홈을 스마트 커뮤니티로 확장하고 나중에는 스마트 시티까지 연계되는 협업 네트워크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AI 홈에서 결국에는 누가 향후에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 어떤 기업과 협업을 할 때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관심사일 거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고민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통신사들도 AI 플랫폼을 가져가고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같은 기업들도 스피커를 중심으로 홈으로 들어오고 있고, 가전사들도 세탁기, 냉장고에 IoT, 스마트 띵즈 이런 것들을 붙여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누구랑 협업을 해야만 우리가 이 시장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각각의 기업들은 또 그 기업들만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협업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협업할 수 있는 여지들을 찾아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례로 보면 기존의 스마트 홈 안에 존재하는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들과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저런 AI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카카오는 음성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O2 서비스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고 컨텐츠, 카카오톡까지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코맥스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카카오나 KT 기가진이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결합되면 사용자의 활용성은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이라든지 아니면 인터페이스들이 사실은 사용자들이 굉장히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쓰기 편하고 익숙한 것들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 또는 집안에서 쓰는 TV, 리모컨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앱들을 고객의 스마트폰에 깔아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을 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마케팅적으로 사업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향후 고민에 어떤 참고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KT도 마찬가지입니다. IPTV로 서비스가 되고 음성 스피커로 서비스가 되지만 그들의 시스템은 저희 같은 집을 제어하거나 또는 공용부에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지 못하죠. 그래서 서로한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더 큰 시너지를 내는 것들이 협력 체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 코맥스도 제조기업이 아니라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카카오나 KT와 같은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게 되니까 실제 우리가 여태까지 제품을 공급했던 그런 고객들이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뭔가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회사 또는 그런 이제 기업이 저희가 되는 거고, 고객들하고 저희가 수익을 계속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로 만들어낸 제품들을 보시면 실제로 코맥스는 AI 기술이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가진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AI 제품과 AI 서비스를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순수하게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쪽의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만들어 나갑니다. 코맥스가 잘하는 부분은 스마트 홈 분야의 디바이스, 그리고 그것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인데, AI 엔진 쪽은 저희가 가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 디바이스에 AI 솔루션을 담아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협업 체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바이스 단에 뭔가 AI 기능을 담는 협업도 있을 수 있고, 저희 월패드나 저희 스마트 미러에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담아서 고객한테 제공을 하고, 저희 디바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는 클라우드나 플랫폼과 C2C 연동을 통해서 서로 고객들을 교환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거는 하나의 디바이스지만
그 밑에 존재하는 것들은 굉장히 여러 기업들의 협업의 결과물이고 기술의 결과물들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실제 사용자들이 느끼는 가치가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AIoT 제품군의 어떤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들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저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과의 접점은 사실은 스마트폰의 앱이 얼마나 내 앱이 사용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근데 저희는 스마트폰에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저희는 디바이스를 공급하고 실제 집에 무언가를 설치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러면 코맥스가 가진 앱보다는 카카오나 다른 더 파워풀한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의 저희 기능을 내재화 시켜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도 KT도 SKT도 본인들의 서비스를 이런 디바이스에 탑재할 수 있는 인사이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SDK를 배포해 주거나 API를 제공해 줘서 실제로 우리 서비스가 그들 서비스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길을 점점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시야를 좀 더 넓게 펼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시장에 런칭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저 탁상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이 부분은 카카오는 저런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인사이드 돼서 실제 카카오 제품인 것처럼 돌아가고 서비스가 되고, 플러스 기존의 월패드가 하던 스마트홈 기능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 안에서 차별화된 어떤 제품과 서비스의 형태를 가지게 되죠. 심지어는 그동안에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월패드조차도 음성 인식을 하면서 카카오하고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서비스에 카카오의 다른 다양한 서비스들이 결합되면 이제 새로운 시장을 열어낼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AI 기술을 가지고 실제 시장에 런칭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보시면 스마트 미러나 홈미러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제어뿐만 아니라 정보까지도 제공하고 나한테 뭔가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제어하고, AI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가 신청하고 주문하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진행하도록 그런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예를 들면 안면인식 같은 또는 생체인식 인증 같은 기술을 적용해서 심지어는 아파트 공용구역에 있는 로비폰이나 우리 집 앞에 있는 도어락까지도 실제 AI 기술이 접목이 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죠. 이런 서비스가 되면서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제공하는 어떤 경험이 달라져야 되고, 분명한 거는 뭔가 새로운 게 아니고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고민할 때 앞으로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단순히 디바이스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저기 지금 대한민국 지도에 그래프들이 보이는 저 대시보드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그래서 아무도 케어해 줄 수 없는 분들이 혼자 있다가 위험한 상황을 맞을 때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향후에는 보다 인공지능적으로 판단해서 실제로 고독사 하기 전에 고독사의 징후가 보일 때 노티해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AI 딥러닝을 가지고 뭔가 더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더 정확하게 개선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될 거고, 저런 디바이스가 이제 매체가 되고, 코맥스 같은 기업의 장점은 기존의 어떤 산업이나 기존의 시장에 제품을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협업 관계가 만들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스마트 미러는 기존의 월패드 기능에 뭔가 다른 가치를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했던 방문자 영상,
그리고 실제 이것들이 이제 그 모바일 폰으로 연동되고 앞으로는 혼자 사는 사람 또는 뭐 2인 가구가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인구 통계학적인 주거 문화가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기능들은 더 필요로 하게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음성 인식을 이용한 인터페이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 있어도 대화 방식으로 실제 내 명령을 처리할 수도 있고, 말하기 싫으면 채팅하듯이 명령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구조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사용자들의 가치를 아까 제가 증가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사용자들의 핵심 욕구는 하나의 앱 또는 하나의 매체로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하거나 제어하고 싶어. 그러니까 사실은 사용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각자 다 서로 다른 목적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리 국가가 표준화를 주도하고 시도하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숙제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OCF라든지 어떤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그런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을 갖다 쓰면 자동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작업, 이런 것들에도 저희가 앞장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보안 시큐리티 이런 기능까지 같이 담고 있고, 에너지를 절감한다든지 하는 기능들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공용구역에서 많이 쓰는 편의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제품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시장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 코맥스고,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오래된 기업들은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는 데 대한 지식도 없고, 기존의 사고방식과 이 솔루션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발표하게 될 스타트업 중에는 누군가는 처음부터 공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많은 분들의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한동안 플랫폼을 쌓아가고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꽃을 피워야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래된 기업들은 물건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면 바로 매출이 나오는 이런 구조가 50년간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투자와 지속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을 기다려주거나 리소스를 투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없는 기업들을 스타트업들이 두드려야 되고 그 문을 열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한테 두 번째로 어려운 부분이, 내가 이 회사에 접근했을 때 각자가 서로 가질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나의 이익은 없고 실제 상대방의 이익만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개발 용역을 해서 뭔가 납품하는 것을 생각하고는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기업들은 우리 솔루션을 B2B 방식으로 제안해서 공급하는 목적을 가진 기업들도 있을 거지만, 어떤 기업들은 내 나름대로의 사업 영역을 구축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과 나의 지향점, 그리고 그 회사의 지향점을 잘 파악해서 상호 시너지가 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런 기업들 혼자서는 절대로 AI나 빅데이터를 모으거나 서비스할 수 없다는 점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즈니스는 실제로 그 대기업들이 아니고서는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기업이 아니죠.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러 많은 다른 분야의 기업들이 같은 영역을 놓고 싸우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의 솔루션이 자동차 분야 또는 뭐 제조 분야 또는 저희처럼 스마트 홈 분야, 시큐리티 분야,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 아주 굉장히 오리엔티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영역의 기업들을 찾아가서 만나다 보면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그리고 협력을 통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것들을 향후에는 글로벌 비즈니스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스타트업들이나 AI 솔루션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서 다양한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LH의 스마트홈 실증 사업은 실제로 세대에 설치를 해서 IoT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카카오나 KT 스피커를 연결해서 실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그런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고 더불어 해외까지 지금 그런 시스템들을 공급하는 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IoT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6년 이상 투자를 한 지가 6년 이상 되었고 실제로 AI 서비스를 접목시킨 거는 불과 1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IoT만으로는 사업화나 또는 진척이 잘 안 되던 것들이 AI 플랫폼사와 결합시키면서 뭔가 비전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시장이 보이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계시는 직접 AI나 빅데이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분들을 평가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 이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희도 그런 기업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또는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을 찾고 있고 협업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현장에서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 또는 이게 많은 매체에서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을 끄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 이 현장에서 이 기술들을 접목하는 과정들을 경험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열리겠구나를 추측을 해보고 있는 입장인데 조만간 저희는 이제 향후 2, 3년을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주된 이유가 2016년 말 2017년부터 IoT 띵즈나 이런 제어 서비스들이 일반 가정에 설치 제한이 시작됐고 보통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2년 후에 사람들이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2019년, 2020년부터 실제 이제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에 TV의 예능 프로들을 보면 스마트폰이나 음성으로 뭔가 제어하거나 뭔가 재미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시도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사실 시장이 점차적으로 열릴 징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실제로 AI 기술이 이 산업 안에서 어떻게 도입되고 기업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를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면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사업, 우리의 기회의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키노트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무님께 다시 한번 연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짧은 좀 그 Q&A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질문은 조금 날카로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예. 네. 혹시 그 코로나로 인한 어떤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네. 그리고 혹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면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답변 네. 가능하십니까? 사실 코로나로 저희 같은 회사는 수출을 꽤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거나 해외 바이어들 또는 협력사들하고 미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수출액이 크게 감소한 게 이제 저희한테는 가장 큰 타격이라면 타격이고요. 그 외에는 사실 비대면으로 화상회의도 하고 비대면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면서 이제 그 과정을 극복을 해나가고 있어서
실제 그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한테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홈 제품들 중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시큐리티 영역이나 비대면으로 통신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안면인식 기술, 특히 이제 AI로 안면인식을 하고 그것들로 출입 통제를 하는 시스템들은 사람들이 아무 곳에도 손을 대지 않고 출입 통제를 하면서 내 생체 정보만 가지고 승인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시스템들의 도입을 건설사나 일반 가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해외에 나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영업 현장에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부분들이 위기라면 위기였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저희 바이어들도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화상회의로 또는 비대면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들이 익숙해져서 점차 안정화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디지털 사이니지에도 접목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진출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동일한 기술, 동일한 솔루션이 어떤 시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스마트 미러라는 기술은 담고 있는 내용이 스마트홈 영역이지 실제로 그 하드웨어 자체는 사이니지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라고 해도 모든 영역을 다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모든 영역을 다 진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이니지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광고 수단으로 뭔가를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저희는 주택 분야나 호텔 분야에 어떤 그 출입 통제 장치 또는 공용 공간에서 정보를 알려주고 인증해주는 장치 이런 용도로 쓰고 있고 실제 우리가 바라보는 광고 영역의 사이니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전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현재 AI라는 이제 기술이 어떤 사업에 주로 많이 이제 접목되고 있나요? 어떤 트렌드를 궁금해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답변 네. 가능하실까요? 사실 가장 고객들한테 눈에 띄게 AI 기술이 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은 시큐리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영상 인식이나 안면 인식, 자동차 번호판 인식 이런 것들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고 있고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제품이고 두 번째로 가장 빠르게 사업화가 되고 있는 분야가 음성으로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음성으로 제어하는 부분은 사실은 기회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AI 플랫폼사들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미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시장에 가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 영상 인식 분야와 음성 인식 분야가 가장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아까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IoT 띵즈들을 보급을 하기 시작하면 데이터가 모이게 되죠. 근데 그 데이터가 나중에는 AI 딥러닝과 연계돼서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모아진 데이터는 사실은 어떤 AI 서비스를 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바로 쓰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처럼 우리가 고객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AI 홈을 구축한 회사들은 당연히 데이터도 그렇게 모으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다시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이 또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오토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헬스케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뭐 주차 관제라든지 차량 공유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단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독으로 나의 앱으로 내 영역을 개척해서 이 시장을 열겠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많은 비용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기업들의 그 서비스를 올리면, 저희는 저희 디바이스에 그 서비스를 올린다 그래서 비용을 요구하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저희 디바이스가 그 서비스를 담으면 저희 디바이스가 자연스럽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 서비스를 가진 기업들은 또 거기서 돈을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윈윈하는 상생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네 번째는 저는 이제 서비스가 어떻게 잘 진행이 되느냐가 이제 빠르게 시장에 도입될 거로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스마트홈 영역이고요. 사실은 뭐 제조 분야나 다른 분야에서는 또 다른 순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그 상무님께서의 그 명 강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50년간 코맥스가 50년간 꾸준한 성과를 또 이루어왔는데, 최근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 19를 제외하고 네. 그동안 사업 과정 중에서 코맥스의 가장 큰 위기는 네. 무엇이었고 그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궁금합니다라고 네.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52년간 성장하면서 매출이 그 침체됐거나 또는 성장을 멈춘 적이 딱 3번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성장을 했었는데, 심지어 저희는 석유 파동 때도 또는 IMF 때도 성장을 했던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수출을 했었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걱정해서 달러를 보내주기 때문에 주문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환율 가치 때문에 더 성장을 했었던 경험도 있는데,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저희 매출이 900억대, 950억대를 기록하고 있을 때 거의 600억 가까이 손실을 본 금융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키코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 실제 900억대 중반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500억대의 손실을 입었다고 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실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과정을 뭐 빚을 다 갚고 오히려 그 기간을 통해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자부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모든 직원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도 있었고, 또 뭔가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제가 AI 홈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래된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는 환경의 변화를 무시하거나 또는 기존에 해왔던 성공 방식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우리는 힘들어 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아마도 무너졌을 건데, 우리는 잘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위기를 극복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코맥스는 사실은 AI 기술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AI 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충분히 여러분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되고, 사실 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과제는 굉장히 큰 성장보다는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야 생존을 해야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고 또는 직원들 간의 그 어떤 공감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마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우리가 어떤 기업하고 협업을 해야 되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집들, 버려야 될 고집들은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존 정신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협업 대상 스타트업이나 협업이 필요한 분야,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고 실행하는지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코맥스가 이제 그 연구 개발 차원에서도 협업 기업들을 찾기도 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 조직에서도 협업 관계를 구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맥스가 코맥스 벤처러스라는 스타트업들 엑셀레이팅하는 자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팁스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코맥스가 가지고 있는 영업 네트워크를 같이 공유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현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아까 오토 서비스도 찾고 있고 실제 AI와 관련된 전문 솔루션도 찾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은 스타트업들의 경우는 사실 오랜 기간 투자하면서 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재 또는 아주 짧은 기간에 완성시켜서 제품에 담아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 기업들도 사실 시간과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기업들한테도 비전이 있어야 하고 저희도 그걸 가지고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네,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주신 이기상 상무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주신 코맥스의 이기상 상무께 다시 한번 마음의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